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이 해양경찰청 그 일반직 공무원 물리문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게 뽑는 인원이 직렬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선박기관, 선박일반 이런 데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뽑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딱 직렬이 한정되고, 거기만 보다 보니까 이걸 강의하는 그런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해양 들어가니까 또 유책하게 특징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특징만 골라서 기출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차피 기출은요, 앞으로 나올 문제에 뭐이기도 하다, 지침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신 이론을 한번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자, 만약에 개념을 잘못 잡았으면 다시 5개념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잡은 개념은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론도 같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이 빠졌는데 2015년 해양경찰 기출문제, 물리문제입니다. 자, 딴 거 필요 있나요?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에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질량 M의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힘도 일정하게 받으니까 우리가 F 이꼴 MA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질량이랑 2kg인데 힘을 4N 줬다. 계속 주면 가속도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가속도가 2로 일정하게 주면 처음부터 1초, 2초, 3초 때 운동 에너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속도 A가 2가 될 거니까 2m/s 제곱이잖아요. 숫자를 우리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0초일 때는 0이 되겠죠. 왜? 정지있던 했으니까. 자, 1초 되면요, 얘가 가속을 2를 주니까 2가 되고, 2초일 때는 그 다음에 4가 되고, 3초일 때는 얼마 될까? 3초일 때는 6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속도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속도의 비가, 그러니까 에너지의 비가 아니고 속도의 비를 구하라 그러면요, 얘는 2대 4대 6이 돼서, 그래서 1대 2대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속도의 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 자, 여러분 아무리 물리를 못해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몇 대 몇이 될까? 그러니까 질량은 항상 뭐라고요? 제가 일부러 2 넣었습니다. 25 넣었으니까 이게요, 1의 제곱대, 그 다음에 2의 제곱대, 3의 제곱. 왜? 속도비가 1대 2대 3이니까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1대 4대 9가 되겠죠. 그래서 자, 1대 4대 9였었습니다. 이렇게. 자, 1대 2대 3은요, 얘는 속도의 비가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어려운 건 없었죠? 자, 다 아는 식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힘이 일정하면요, 가속도 일정하고, 가속도 일정하게 되면 속도가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2번은 전기 문제죠. 자, 여러분, 전기장이 0이 된다. 그랬다는 얘기는요, 어떤 전화를 갖다 놓으면, 그게 기준전화 플러스예요. 플러스 얘를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자리가 힘이 0인 자리예요. 또 다시 전기장은 여러분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죠. 전기장은 K 상수, 쿨롬 상수고요.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장의 크기는 Q가 크면 커지고, 얘가 2배 되면 2배 되고, 3배 되면 3배 되고, 4배 되면 4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요, 왜냐? 영향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자, 거리가 2배 되면 이거는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Q1, Q2 여기 붙는데 X축 위에 A, B 이 점에 두잖아요. 근데 어디에? 여기에 전기장이 0이란 얘기야. 전기장 0이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어떤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 얘를 이렇게 나가라고 밀거나 혹은 이렇게 오라고 잡아당기거나 힘이 같아서 꼼짝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얘가 만드는 건 Q1이잖아요. Q1은 만들기 이러겠죠. 이게 만약에 둘 다 플러스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플러스는 이 플러스를 밀어내겠죠. 얘도 플러스니까 얘를 어떻게 할까? 밀어내겠죠. 혹은 둘 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면 이거 잡아당기겠죠. 얘도 마이너스면 이거 잡아당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제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얘를요, 얘 중에 하나는 나가라고 밀고 하나는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이 플러스를 나가라고 밀어야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는 이 플러스를 잡아당기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자,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Q2분의 Q1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자, 거리 보시죠. 얘 Q1하고 Q2 중에 누가 가깝나요? 얘가 가깝죠.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 얘도 Q고 얘도 Q고 전하량이 똑같다 그러면요. 이게 같으면 누구 영향력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왜? 얘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거리가 이렇게 A만큼 떨어져 있죠. A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는 2A만큼 떨어져 있어서 영향력이 얘가 얘보다 몇 배? 2배가 아니고 여기 R 제곱이잖아요. 제곱. 거리가 2배 되면 거리가 또 제곱해 보시죠. 2배 제곱하면요.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배만큼 얘가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면 얘가 영향력이 얼마다? 4배가 되겠죠. 거리상. R로 보면 영향력이 4배입니다. 그럼 얘가 영향력이 4분의 1인데 갖게 되려면요. 대신 거리상으로 분리하지만 이 Q가 얘보다 4배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것보다 이게 몇 배? 4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보다 얘가 4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Q2가 Q1보다 몇 배? 4배. 그래서 Q1보다 Q2가 4배가 되고 요거는 1배 되고 4배 되는데 부호가 여기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고요. 반대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될 거니까 부호 어쨌든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서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론상으로 이렇게 훤히 와야 되고요. 그냥 그 공식에 외워서 수식상 풀려면 이런 거죠. 여기 전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E1하고 E2하고 두 개의 영향력 미치는 전기장이 제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E1 값은요, 저 같은 경우는 K에, 얘는 R 제곱이 떨어진 거리 A 제곱이 되겠죠. Q1이고
플러스 K에 2A 떨어져 있죠. 떨어진 거리가 요거 이 자리. 그래서 이거의 제곱의 Q2입니다. 두 개 합한 게 0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K에 제곱하면 4A 제곱이 Q2가 되고 얘가 A 제곱분의 Q1이 되겠죠. 자, 이거 K. 자, K가 있고요. 그래서 K 떨어지고 A제곱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Q2가 되고 얘는요 Q1만 남죠. 자, Q2분의 Q1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4분의 1은 Q2분의 Q1. 그래서 Q2분의 Q1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하면 공식을 외워서 딱딱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개념적으로 전기장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물통에 물 담아놓고, 자, 여기다 구멍 뚫는다. 여기다 구멍 뚫는다. 어디가 물이 나오는 속력이 빨라요? 이렇게 물이 쭉 나오고 쭉 나올 텐데 어디가 빠르게 나올까? 여기, 그러니까 이 위에 뚫었다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물 튀어나오는 속력은 수면에서 이 깊이가 아래쪽으로 얼만큼 깊이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지죠. 얘는 이미 배워서 알 겁니다. 자, 루터 EGH입니다. 꼭 알아두시죠. 그쵸? 이게 배에서는 구멍이 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배가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상관없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났다. 그럼 물이 이 깊이로부터 이렇게 물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게 H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들어올까? 그 채워지는 걸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토리첼리 정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 위에 떠 있는 배 밑바닥에 이렇게 넓이의 구멍이 났다. 자, 근데 수면으로부터, 수면, 아까, 그러니까 이게 H죠. 80cm 아래에 있다고 할 때 1초당 배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그럼 물 들어오는 속력이 얼마죠? 루터 EGH. 자, 이 충격가속도 10.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거 10. 미터 퍼 세컨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H를 미터로 하면 80cm는 0.8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0.8이어야 합니다. 80cm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 떨고 나니까 28, 16. 16은 4, 4, 16 돼서 4m per sec.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자, 만약에 만약에요.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구멍이 났으면 이게 80cm 합시다. 비가. 물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물이 쭉. 나오는 속력이 1초에 얼마? 4m. 그럼 이걸 해보면 1초 동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쭉 해서 물 길이가 이렇게 되는 물 길이가 이게 4m 1초 동안이니까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 단면적은 얼마냐? 이 면적이 얼마라 했냐면, 자, 이거 4m 10제곱센티미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피만큼 물이 될 텐데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운행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 계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4m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일단 답을 살짝 훔쳐볼까요? 리트잖아요. 리트. 그럼 리트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쉬울 것 같아요. 4m니까 400cm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4,000 제곱센티미터. 이 면적이 자 4,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이게 부피죠, 부피. 근데 4,000 세제곱센티미터는요 4,000 cc 혹은 4,000 ml. 밀리는 천분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 리트 이렇게 되겠죠. 밀리리터. 이거는 4,000 밀리리터, 4리터가 되고. 그래서 4리터입니다. 4리터. 자, 요거는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유체 정리를 해보면 유체에서는 압력, 수압이 중요하잖아요. 압력이 있을 텐데 압력은 원래 면적분의 힘이 압력입니다. 그런데 수압에서는요, 여러분 물 깊이 들어가면 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 HG, 얘가 압력, 그러니까 깊이, H 깊이에 따라서 요건 물의 밀도고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모양이 없으니까 밀도로 표현돼. 밀도는 뭐분의 뭐라? 자,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해볼게요. 물의 밀도. 얼마냐? 물이 기준이거든요. 1 그럽니다. 1 뭘까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게 물의 밀도고요. 아니면 1000kg
퍼 미터 제곱이 물의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이 되려면 단위를 이거 써야 되고요. 1000이 되려면 얘를 써야 하는 겁니다. 같죠, 이거? 해볼게요. 이거 만약에요. 1000kg이잖아요. 1000kg은 다시 g으로 고치면요. 1000kg은 그램 고치면 이게 1000을 곱해줘야 큰 1000g이 되겠죠. 이렇게 g이 되겠죠. 그쵸? 킬로그램인데 그램 고치려면 동그라미 3개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자, 퍼입니다. 자, 이걸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미터는 100cm잖아요. 100cm. 이러면 안 돼요. 이런데 제곱이잖아요. 아, 세제곱? 실수하네. 세제곱. 근데 여기 세제곱하면 안 되고 이게 1m니까 이게 미터란 말이에요. 전체가. 미터니까 이거의 세제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동그라미 6개죠. g이고 이거 세제곱하니까 그 세제곱하니까 얘도 이렇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하니까 1이 돼서 1분의 1 돼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를 주의하셔야 돼요. 물은 밀도가 얼마일까?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근데 단위를 MKS 단위로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내면 1000 이래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흐를 때 연속의 정리. 자, 이런 파이프에 물이 쭉 흘러가죠. 여기는 단면적이, 이 면적이 넓고, 여기 면적이 좁아요. 물이 흐를 때 여기는 속도가 천천히 지나가도, 자, 여기를 1이라 하고요. 여기를 2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물이 이만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만큼 물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같은 요만큼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이 물이 다 어디 갔다? 이쪽으로 갔을 거니까 이 부피가 같아야 돼서 이만큼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A1 이거 면적입니다. 요거 단면적이 A2이면 여기 흐르는 속력이 V1이면요. 얘는 V2가 이렇게 빨라야 한다고요. 그래서 A1 V1은 A2 V2가 돼서, 그래서 이 단위에서 보면 A가 미터 제곱이 되겠죠, 단위가. 그 다음에 미터 퍼 세커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 퍼 세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센티미터 제곱 하게 되면 여기를 아예 같이 센티미터 퍼 세커 해서 센티미터 세제곱 퍼 세커 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우리는 예로 했잖아요. 그쵸? 전 문제에서. 자, 그래서 얘를 연속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아니고요. 여기 면적보다 이게 10배다. 10대 1이 되면 물 흐르는 속력은 거꾸로 얘가 1대 여기 얼마 될까? 10이 되어요. 자, 그래서 이게 더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아까 토리첼리 정리에서는 이렇게 물을 채워놓으면 이게 흐르는 물이고, 여기 말고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 이렇게 물 나오는 이 속력. 이 속력은 이 높이 h에 따라서 루트 2gh 속력으로 나오더라. 이건 별도죠, 별도. 자, 그래서 단위 계산하고 같이 봤습니다. 자, 유책학식 정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원리가 같은 것끼리. 문제 너무 쉽게 됐다, 그죠?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요, 쪼개고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걸 뭐라 그러죠? 원자라고 하잖아요. 원자인데, 원자의 종류가 한 120여 가지가 돼. 근데 얘들이 제일 작은 원자부터 제일 점점 이렇게 큰 원자끼리 이렇게 점점 커서 이만한 원자끼리 이렇게 한 120여 가지가 돼요. 자, 근데 이 원자의 가운데 있는 걸 원자 핵이라 그러는데, 원자 핵이요. 핵을 이용한 에너지를 핵에너지라 그래요. 근데 작은 건 어떡할까? 이와 같이 작은 거를 합하는 겁니다. 자, 작은 원자는 합쳐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작은 거, 이게 수소인데, 이거 합해서 얘가 알갱이 4개가 됐죠, 이렇게. 그쵸? 이거 뭐죠? 이거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원자 핵을 합해서 이렇게 핵융합이죠. 자, 이와 같이 큰 거는요, 어떻게 돼요, 이거? 구체적으로 쓰면, 얘가 조그만 거 하나가 이렇게 톡톡 쳐서 뭐 해준다? 자극을 주면, 얘가 이 덩어리랑 이렇게 깨지고, 이 부스러기들 이렇게 나와요. 얘와 같은 게 이렇게 나오죠. 큰 덩어리 2개로 얘가 이렇게 쫙 쪼개지면서 이렇게 되고. 얘는요, 이게 깨졌잖아요. 이게 분열이 됐죠, 분열. 이걸 핵이 깨졌으니까 핵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 핵은요, 종류가 많은데, 작은 거 얘들은 제일 작은 거, 이게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 융합이고, 큼지막한 이것들은요, 이렇게 깔짝대서 이렇게 쫙 쪼개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들 좀 나오죠. 이렇게 소위. 이걸 깨졌잖아요. 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 질량을 재고, 이거 질량을 재니까, 이게 질량이 작아졌습니다. 알갱이는 똑같이 있는데, 이게 질량이 어쩐지 작아요. 합하고 나니까. 그래서 작아진 질량만큼 뭘로? 에너지로 갖고, 이쪽은요, 쪼갰죠. 거꾸로 쪼갰는데, 이쪽 질량이랑 이거 전체 합한 질량이랑 합하니까, 어느 게, 이거는 결합하니까 질량이 작았는데, 쪼개니까 여기도 질량이 작아졌습니다. 작아진 질량이 뭘로? 에너지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핵을 쪼개서, 뭐가 큰 핵을 쪼갰냐면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99% 우라늄이죠.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을 이렇게, 이거 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건 핵분열이죠. 이거 뭐죠?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혹은 핵폭탄.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작은 게 수소잖아요. 이렇게 수소. 얘가 제일 작은 게 수소입니다. 수소를 4개 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수소 핵융합이죠. 이게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이고. 그 다음에 태양에 지금 끊임없이 이거 수소 4개가 결합해서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를 햇빛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자로는 핵 분열이고 수소폭탄은 핵융합이죠. 이거 핵
분열이고 태양은요 융합입니다. 태양이 융합이고 수소폭탄이 융합이죠. 그래서 자 3번이 핵 융합을 이용한 공통적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물질을 분열하면서, 원자력은 핵분열이요. 핵. 자, 줄어든 질량의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과정의 에너지를 4g 줄어들었다고 하냐고 핵분열하는 모든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겠는가? 몇 가구가? 질량이 얼마큼 없어졌다고요? 4g만큼 없어졌죠. 4g. 그죠? 자, 여기 너무나 유명한 E = mc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거 초등학생들 알던데, E = mc 제곱. 자, 질량이 몇 g이 에너지로 된다? 4g. 여기를,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은요, 알려줬죠. 3 곱하기 10의 8성 제곱이죠, 제곱. 근데 여기를 얼마라고요? 4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미터잖아요. 센티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면 그램으로 놓고 미터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해야죠. 킬로그램 넣으면 얘는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래야죠. 그쵸? 0.0000 3개 해줘야 할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다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곱하기 얘를 제곱하면 9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10의 28, 16성이 되죠. 자, 4구 36이 되고 얘 계산하니까 10의 13성입니다. 줄이죠. 줄. 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자, 이만큼 에너지 나오는데 이게 가구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이만큼 쓴다고 가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만큼이 도대체 얼마냐? 500 곱하기 3.6 메가줄인데 모르겠고, 아, 여러분 이거 오타 났습니다. 고치시죠. 오타예요.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칩니다. 자, 갔죠? 이만큼 쓴대요. 한 달에 한 집에서. 한 집에서 이만큼은 이만큼 쓴대요. 한 집에서. 이게 10집 쓰면, 2집 쓰면 얼마일까? 곱하기 얼마? 2를 하게 되면 36 곱하기 10의 8성줄이 2가구겠죠. 2가구. 그쵸? 10가구면, 이게 2가구. 2집. 자, 20가구면요. 이거보다 몇 배? 10배가 될 텐데. 그러니까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18 곱하기 10의 8성줄로 나누면, 자, 이번에 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요, 10의 5성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5성입니다. 그러면 해보죠. 2, 하나, 둘, 셋, 넷, 다섯.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가구.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분필이 이거 4g 넘을걸요? 이 분필이 이게 이 세상에 싹 사라진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태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없어지면서 이게 질량으로 바뀌게 되면, 에너지로 바뀌면요.
20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이거 12개면 1년을 쓰잖아요. 1년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점점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죠. 이거 몇 볼트죠? 1.5 볼트. 지정돼 있잖아. 안 바뀌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우리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언제나 다이렉트로 직류 전원입니다. 직류예요, 직류.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구멍 2개죠? 전기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 이렇게 전기 꽂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쪽이 플러스, 어느 쪽이 마이너스. 정해진 바가 없죠. 이 구멍과 이 구멍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교대로 흘러온다고요. 교류입니다. 교대로 흐르죠.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실제 크기로 표시하면 자 이게 조금 수학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렇게요. 전압이 그러니까 얘가 이쪽 구멍이 플러스면 그 다음에 이쪽 구멍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압 크기도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이렇게 교대를 해야 할 거니까. 이게 교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다 알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쓰는 교류 전압 몇 볼트? 220V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220V가 아니고 자꾸 변해요. 변하니까 어떻게 몇 볼트를 할 수 없으니까 뭐처럼 직류처럼 꾸준히 같은 값이 온다면 얼마일까? 평균적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피크가 아니고 이건 0도 아니고 중간쯤 이 값을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류전압의 모든 값은요. 이건 뭐라 그러죠?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실효 값이에요. 그래서 220V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요. 그냥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실효값이에요. 그럼 여기 피크가 최대 순간적으로 얼마 올까? 최대 순간적으로는요. 요거 실효값의 몇 배? 루트 2배입니다. 그래서 교류에서는 이렇게 적어주시죠. 교류 전원에서는요. 자, 최대 전압은 실효 전압의 루트 2배가 되고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흐르는 전류도 최대 전류는요. 실효 전류의 루트 2배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쪽은 최대값, 이쪽은요 실효값. 자, 근전지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220V 하는데 순간 최대로 많이 걸리는 여러분 220 루트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요. 이것도 이제 자꾸 하면 귀에 익게 되겠죠. 전력은
전하 곱하기 전류이기도 하고요. 우리 V꼴 뭐라고요? IR이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I 제곱 R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I는 거꾸로 넘어가니까 R분의 V가 되잖아요. 얘를 일로 집어넣으니까 R분의 V제곱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전력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쵸? 자, 이 전열, 여러분 전열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열기 그 딱 고정되면 이렇게 전압이나 전류는 다르게 흐를 수 있어도 그 전열기는 저항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400W 100V니까, 그쵸? 그래서 뭘 구하냐면 저항을 구합니다. 얘가 400W예요. 일로 해도 되고요. 100V잖아요. 그럼 I 얼마예요? I가 4A 그래도 V꼴 I, R 하면 V가 100V이고 4A면 저항 R은 25ohm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넣어도 되고요. 일로 넣으면 P 전력이 R분의 V제곱인데 P가 400W R인데 얘가 100에 제곱하면 그쵸? 자리 바꾸니까 R 되고 넘어오면요. 이거 일단 두 개 떨어지면 4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서 25ohm입니다. 저항은, 그 전력 저항은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순간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려면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은 25ohm 이렇게 정해졌는데 얘가 이렇게 그 시력값은 100V인데 이렇게 100V 이렇게 제공되면 얘가 얼마나 오나요? 400W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5ohm인데 순간 전압은 100 루트 얼마? 2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되냐면 얘가 이렇게 제곱하게 되면요. 800이 되죠. 2배 되잖아요. 루트 2에 여기보다 루트 2를 2배 하니까 800W가 되겠죠. 그래서 800W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이죠. 파동의 속력은 V꼴 F 람다 파장이잖아요. 자, 파동을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파동은 빛도 파동이죠. 소리도 파동이에요. 그 다음 물결파. 이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줄인데 유식하게 우리 현악기잖아요. 자, 모두가 얘는 파동이니까 세상에 서 있는 파동은 없어. 쭉. 물결 파도 일어나잖아요. 그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딱 서 있다. 그거 없죠.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간다. 달려가니까 모두 속력을 가져요. 줄도, 여러분 줄이요. 말뚝에 이렇게 줄을 매놓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탁 흔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쭉 가게 되잖아요. 줄도 간단 말이에요. 파동이. 이렇게 가요. 다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데 빠르게 있을 거니까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천. 자, 이럽시다. 여기가 공기. 여기도 공기. 여기가 유리가 되면, 그러니까 슉 가다가 유리로 들어가니까 여기랑 다르죠? 아무튼 달라. 다르면 속력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빽빽하니까 느려져요. 느려서 이렇게 가다가 또 공기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빨라져요. 이렇게. 자, 소리는 여기는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러자고요. 여기다가 아 하고 소리를 냈죠. 이렇게. 근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 온도가 공기 온도가 높고 여기도 온도가 높은데 이 공간에 통과하는 공간의 온도가 낮다 해놓으면요. 얘는 온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전달되다가 아 온도가 낮아졌네. 그럼 어떻게 될까? 달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빨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고요. 자꾸 다른 데로 가면 가던 쪽에서 다른 데로 가면 물결파는 뭐 이럴 리는 없겠죠. 얘는 이거야. 물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담아놨는데 자 얘가 여기를 높이를 넣어서 이게 깊이가 깊고 얕죠. 그래서 물길파 일어나서 여기는 출렁 가다가 여기 얕아졌죠? 얕아지게 되면 속력이 느려져요. 이렇게. 줄은 자 이게 가늘다가 굵은 줄로 가게 되면 줄이 달라졌죠? 속력이 변해요. 그러니까 뭔가 가는 공간에 뭐가 이게 달라지면 얘가 달라져요. 얘가.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하는 거는 이거는 불변입니다. 진동수는 불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물 속에서 소리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보다 4배 빠르다. 진동수가 500Hz인 소리를 물 속에서 파장은 얼마일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자 공기에서 소리 속력 얼마라고요? 300. 이고 진동수는 500 람다이고요. 자, 물속에서는 물속에서 소리의 속력은 4배죠. 이건 4배니까 얼마라고요? 1232. 근데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500. 이렇죠. 자, 그래서 어디서? 물 속에서의 파장이니까 이거 물었죠. 자, 넘어가면 얘가 500분의 1200이 되죠. 10분의 24. 다시 말해서 2.4. 2.4m는 거죠. 이거만 하면 쉽죠. 그럼 만약에 묻지 않으면 공기 속에서 파장만. 이거 넣으면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뭐 파동 나왔다가 전기 나왔다가 속도 가속도 나왔다가 막 시험이 원래 문제가 그렇죠. 자, 여러분 자석 한번 보시죠. 자석의 어느 부분이 제일 세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솔레노이드가 이렇죠.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얘가 마치 뭐가 된다? 자석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코일 감아서 건전지에 이렇게 전기연결하면 자석처럼 되잖아요. 그때 마치 얘는 이렇게 흘리면, 자, 우리 그 배웠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쪽이 뭐 될까? N. 그래서 마치 얘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자석이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신 이쪽이 N. 그때 자기장은요. 그러니까 얘는 속이니까 이걸 깨고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 내부에는 굉장히 자기장이 강하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외부 자기장의 세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장이랑 여기 자기장이랑 어디가 세냐 그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그건요. 여기랑 여기랑 자식이 어디가 세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그러니까 여기는 자식, 여기 깰 수가 없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부니까. 근데 여기는 자식이 거의 없죠. 안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우 강한데 여기는 거의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틀렸네요. 반대죠, 반대. 자, 솔레노이드 내부와 외부의 자기장의 모양은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 모양과 이거와 비슷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외부 자기장은 균일하지 않고 코일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그렇죠? 외부 자기장은 여기는 거의 제로예요. 여기는 거의 제로죠. 제로라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있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거 맞죠?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솔레노이드 내부의 단위 길이당 감원수가 많을수록 세고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그쵸? 이거 많이 감을수록 어떻다고요? 감원수가 많을수록 세고 전류가 여기 전류를 센 전류 흘릴수록 당연히 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자, 이것도 뭐 얘는 물리라기보다도 그냥 그쵸, 상식적인 문제예요. 투과력이 강해 인체 골격을 살펴보는 물질의 특성, 공황 검색 때 뭐죠? 공황 검색 때서 엑스레이잖아요. X선. 강한 열작용을 하여 열선이라 불리며 온도계, 리모컨 이거 뭐죠? 열로 체온 체크하고 적외선이죠, 적외선.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핵 붕괴하여 전자기포로 암취하거나 얘가 나오면요. 파괴하는데 원자핵 붕괴다 이거죠. 감마선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것부터 장파 굉장히 길죠. 중파 이거 짧습니다. 단파 그렇죠. 한 자리가 길장 중간이니까 중간 단 짧을 나뉘죠. 장파 중파 단파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단파 너무너무 짧았어. 얘는 극초단파.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얘를 마이크로파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더 짧아지면요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래서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자, 여기가 제일 짧고 두 번째 X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렇죠. 기억력.
자, 여기는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파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시청, TV 시청, TV파. 이거 라디오. 자, 이 파동에서 불규칙한 소리를 소음을 줄인다.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날 때 만약에 얘를 같이 해놓으면 이 두 개가 같이 나니까 더 시끄럽죠. 이게 두 개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모아지면 이거 모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모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파동이 합해지는 걸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니고요. 얘랑 하는데 얘가 이런 걸 이렇게 두 개 결합해 버리면 어떻게 됐죠? 이거랑 결합해 버리면 이게 아니고 얘는 뭐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쵸? 거꾸로니까. 자, 그래서 소음을 줄이니까 없앤다. 소리의 크기는 뭐와? 크다 작다는요. 요거는 하나가 나면 요게 또 하나 나면인데 두 개 합해지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크잖아. 이게 진폭이죠. 그래서 진폭과 관계 있어. 원래 소리의 파형과 그 다음에 소음이 제거되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까? 이게 제거되나요? 이게 제거되나요? 위상이 반대죠. 반대. 소음 제거의 원리는 소리의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얘기했죠. 간섭 현상으로. 그래서 이게 참 과학적인 게요, 여러분. 냉장고 있죠. 안에 모터 돌아가는 소리 나는데 그거 모터를 교묘하게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소리를 간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와 이렇게 해서 반대로. 그래서 상쇄시키는 거죠. 이게 조용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 10번까지 봤네요. 11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전에 감기가 걸렸는데 귀가 좀 먹먹해지고 이렇게 코가 좀 막혀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